지금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이거는 미국하고 싸놓은 거예요. 그 미국하고 대만 사이에 뭐가 있냐면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을 수교하면서 법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중국 본토가 무력으로 대만을 침략을 했을 때 미국은 이걸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이 침공하는 순간에 미군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침공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지금 군사력으로는 붙었다 그러면 중국은 바로 폭망이죠. 에테월, 그래서 애플, 테슬라, 월마트. 그래서 애플은 생산 제품의 95%를 중국에서 만들고 테슬라는 40%, 월마트는 자기네가 팔고 있는 물건의 60%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이게 만약에 중단이 되면 에테월이 다가 주가가 이제 큰일 날 일이 생기죠. 그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3조 달러 이상이 날아가게 됩니다. 뭐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트럼프 정부의 지금 액션을 보면 그거 싹 다 무시하고 이제 나를 따르라고 지금 한 거죠. 근데 그걸 했더니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아 뜨거워라 싶어서 이제 전략을 부랴부랴 바꾼 것이 눈에 지금 보이고 있죠. 그것은요, 우리가 쌀밥만 먹으면 그 비타민이 모자라가지고 이빨 빠지는 그 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산업에 있어서도 산업에 비타민이 있어요. 우리 비타민 아마 만들지. 그게 바로 히토리 금속입니다. 모든 첨단 기기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미량의 히토류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F-35 전투기, 25 전투기 만드는 데도 한 450kg 정도의 히토류 금속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공급을 중단해버리면 전 세계 첨단 산업 모든 기기에 충격이 크게 가죠. 그래서 이제 매장량은 중국이 뭐 많긴 한데 그 정년 재련하는 이거를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구존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 히토리 금속은 미량이기 때문에 채취할 때 환경 파괴 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정년 정제하는 데서도 환경 오염이 무지 심하고 그래서 선진국이 못하는 거죠. 후진국은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선진국은 환경 파괴, 환경 오염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그럼 중국은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 걸 다 하냐 그러면 중국은 땅 사이즈로 보면 우리나라의 98배예요. 무지 넓잖아요. 그런데 3분의 2가 그냥 못 쓰는 땅입니다. 초원이고 사막이고 뭐 고원이고 이래요. 그럼 뭐 쓰레기 폐기물 환경 뭐 이런 거기다 딱 묻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을 이제 오염시키는 그런 산업들이 중국이 시장 장악이 무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히토리입니다. 협상을 해야죠.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없고 이제 미국도 핵심 광물 그 8종류는 중국의 의존도가 90%가 넘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걸 확 막아버리면 이제 미국의 첨단 산업, 방산 산업이 아주 치명타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첨단 장비 뭐 한 1년 동안 안 만들면 어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대세는 아니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예를 들어 히토리를 쓰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내 자산에 손실 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뭐 굉장히 타격이 심하죠. 그래서 145% 관세를 테슬라가 공장이 40%는 중국에서 만들지만 하이엔드 모델은 X 모델, 그 차가 X자로 문이 쫙 이렇게 열리는 거, 그다음에 고급형 모델은 S는 그거 미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중국으로 가져오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달러, 1억짜리가 이제는 2억 4,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 팔릴 거니까 사이트에서 내린 거고.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미국 측 최대 피해자, 지금 보이는 최대 피해자는 앨런 머스크입니다.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반대했죠. 이제 상무부가 한 거 미친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대놓고 트럼프한테 아직 그 얘기를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가 신의 한 수를 보여줘서 트럼프를 선택한 것은
잘했지만 비즈니스나 주가에는 아주 치명적이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그 기업인이 정치를 진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에 관여해서 발을 담근 그 엔딩이 전부 새드 엔딩이에요. 결과가 좋지를 못해.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민간기업의 CEO인데 트럼프가 만든 도찌라는 정부 부서에 들어가서 거기 실질적인 장관 역할을 하잖아요. 국무회의 할 때 참석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400개 넘는 뭐 연방기관을 77개인가로 줄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다 사람들 해고하고 기관 없애고 이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지명은 잘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마 여차하면 평생 소송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기관을 없앴고 거기에 잘린 이제 그 사람들 소송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내 자리 내놔라. 이게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정부 기관을 사실 일론 머스크는 국회 인준도 안 받은 트럼프가 임명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조직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국회 정부 조직대에 나온 기관을 그걸 없애버릴 수가 있냐. 그것도 나중에 가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불보이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말 듣고서 내가 명령을 수행한 거지만 그게 위법이 돼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재판장에 들락날락 거려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도 그 지금 트럼프가 미운데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더 미운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뭐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아주 치명타고 또 중국에서는 이제 아예 안 산다고 그럴 판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온 거죠.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내가 여기 발들이는 거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폭락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끝이면 좋은데 그게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FSD를 갖고서 승부를 내고 싶고 FSD를 중국에서 해서 승부를 내고 싶었는데 중국 관계가 저렇게 틀어지면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트럼프하고 손잡은 이제 앞으로 4년이 테슬라한테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가 될 수가 있다고요. 전 세계가 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를 적으로 싸워야 되고 그 적으로 싸우게 되면 제일 나쁜 것이 불매운동이잖아요. 애국심에 붙은 불매운동인데 그게 딱 상징적인 기업 하나가 보인다고. 트럼프 미워 죽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월드는 팔 수 없으니까 테슬라를 안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치명타가 오죠. 그래서 이제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 주가가 왜 오르냐 왜 떨어지냐 그럴 때 아무 이유 없이 가는 게 없잖아요. 단지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그래서 코로나 4년 동안 우리가 중국이 뭘 했는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 AI에서 뭘 했는지를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고 뭐 답을 드리자면 전 세계 생성형 AI의 특허를 작년 기준으로 보면 74%가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답이 있는 거죠. 그렇게 R&D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중국을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팩트나 데이터를 안 보고 우리가 요즘 뭐 정치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거기에 휘말려가잖아요.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이제 탄핵당한 정부의 아젠다였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걸 그냥 반복해서 한 거고 아직도 4년 동안 탈중국 해야 되고 안미경이 끊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최대 수출국은 여전히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간과를 하고서 정치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돈이 안 생기는 거고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은 우리가 무한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정말 든든한 우방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동맹이 더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중국을 패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먼저 박살을 내는 이제 그 다음번에 뭐 중국을 하고 어떻게 할지 그런데 중국은 잘 안 되고 캐나다, 멕시코 이제 박살을 냈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호주, 영국을 지금 이제 협상을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반대로 이제 중국은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진 나라 유럽, 예를 들면 베트남
뭐 이것하고 이제 가까워지면서 시장도 열어주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안미경중 때문에 끝난 나라로 이제 봤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이거 오히려 중국을 잘 관리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정치 아젠다에 휩쓸리면 그 돈이 안 돼요. 정확하게 제가 볼 때 명미실중. 명분은 이제 미국 따라가고 실리는 중국에서 챙겨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 하고서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하면 중국이 연간 3,200만 대를 사요. 미국이 1,600만 대를 사는데 전기차 누가 제일 많이 사나 중국. 핸드폰 누가 제일 많이 사나 중국. 보통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중국. 이게 명품 누가 제일 많이 사냐 중국. 이게 1등인데 그걸 빼고서 이제 굳이 그게 뭐 어디 저 아프리카 있으면 몰라도 바로 옆집에 있는데 그걸 굳이 외면해서 저거 끝났다 이렇게 안 들어갈 이유가 1도 사실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이슈로 보면 안 되고 실리 위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하기보다는 2등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1등 우리가 2등이고 3등은 일본이긴 한데 뭐 일본이 별 그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건 좀 그렇고 대신 그 사이에 최근 뭐 1, 2년 동안은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과대 평가를 했던 것이 문제지 한국 배터리가 치명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거기서 돈이 생기니까 R&D를 많이 한 것이 지금 미국이 중국이 배터리에서 치고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가 보니까 번 것도 작고 그러니까 투자한 것도 적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을 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거기 나 손도 못 대요. 미국은 배터리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배터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중국을 다 이겨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제조업에서 중국이 이기는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중국은 지금 보면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반도체 하나 빼고 축구가 있구나. 반도체하고 축구 빼놓고는 중국이 우리보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그건 지나간 거고 그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뭐 철강화학 조선기계 여기서 중국이 우리 기술 다 뺏어갖고 뭐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본을 보면 되죠. 우리 철강화학 조선기계 뭐 자동차 반도체 우리 기술이냐고요. 미국 기술이었다가 일본 갔다가 한국 갔다가 지금 중국 간 거잖아요. 30년 전 20년 전 일본 사람들이 우리 보면 똑같은 느낌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망했냐 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런 이유는 그 다음 산업을 제대로 안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우리도 지금 뭐 매일 중국이 우리 산업 다 뺏어가고 기술 다 훔쳐가다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럼 그 다음번 산업에서 뭐를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이제 더 잘 나갈래? 이걸 머리 터지게 연구하고 개발해야죠. 근데 우리는 뭐 중국이 망했네. 뭐 이제 우리 기술 훔쳐갔네로 그걸로 뭐 세월 다 보내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땐 잘못된 얘기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 일본이 기술을 다 한국한테 넘겼는데 그 사람들이 뭐 철강학, 조선기계, 자동차 기술 넘겼다고 그렇게 애통해 하냐고요. 그 대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회사냐고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50%, 하이닉스 55% 이렇잖아요. 그럼 삼성이 죽으라고 이게 40조 내면 20조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냐면 산업의 경험을 갖고 돈을 먹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우리가 제조업 넘겼다고 얘기를 하고 제조업의 기술을 뭐 우리가 왜 뺏겼냐 그러는데 그거는 미국이 일본 보면 그 느낌이 들고 일본이 한국 보면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답은 잘 나가는 회사에 지분을 사가지고 나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돈 먹는 거 그게 미국하고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면 되고 그 대신 그런 산업에는 새로운 산업에서 이제 돈을 버는 걸 만들어야죠. 그건 안 만들고서 뭐 이제 기술 타령하고 이게 뭐 경제 위기 자꾸 타령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입니다. 투자죠. 투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이고 두 번째는 AI를 하려면 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칩을 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이거를 이제 뭐 혐오 시설 이렇게 해서 지자체들이 그 짓는 걸 반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전기가 들어와야 된다고 엄청난.
근데 고압선 들어오면 이거 전자파 나온다고 또 반대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 거죠. 그러니 이제 뭐 빅테크가 근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제 2026년에 한다, 2027년에 한다, 2030년에 한다 시나리오가 많아요. 그 시나리오는 전부 미국에서 나온 것이지 중국이 언제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이거는 미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미국하고 대만 사이에 뭐가 있냐면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을 그 수교하면서 1970몇 년인가요? 79년인가 하면서 그 법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중국 본토가 무력으로 대만을 침략을 했을 때 미국은 이걸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완곡하게 무슨 소린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동 개입 조항이에요. 얘들이 침공하는 순간에 미군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침공하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붙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지금 군사력으로는 붙었다 그러면 뭐 중국은 바로 폭망이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중국이 할 거냐, 저걸 그런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은 뭐 이게 한 달 걸리네, 뭐 일주일 걸리네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230만 명의 인민해방군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대만 이제 점령하면 순식간에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230만이 다 한 명도 안 갈 거라고 봐요. 뭐가 가냐? AI가 가는 거죠. AI 드론 230만 대를 날려서 정확하게 정말 TSMC 화장실부터 식당까지 다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대만 폭격 뭐 전쟁설은 미국이 이제 그런 소리를 왜 자꾸 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도 예를 들어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 꺼내면 우리 절대 못 참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일단 봐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득을 얻는 게 있어요. 무기를 팔아먹는 거죠. 대만한테. 그래서 너 위험하잖아. 그래서 전투기도 팔고 뭐 미사일도 팔고 그걸 바이든 정부까지 890억 불어치인가 팔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라이칭더가 트럼프 대고서 우리가 150억 불어치를 사줄게. 뭐 어떻게 보면 최근 30년간 샀던 것에 한 6분의 1 되는 거를 한 방에 우리 사줄게 그랬다고요. 무기 팔아먹는 거, 무기 장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만약에 TSMC가 폭파된다. 전쟁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도 4차 산업혁명이 물 건너가게 돼요. AI 취업을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같은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집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야죠. TSMC하고 같은 기술을 가진 것이 우리 삼성인데 삼성이 그럼 대박 나게 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만에서의 전쟁은 바로 한국전으로 바로 이어진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대만 문제가 아니고 그럼 대만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키려고 하면 미국 본토에서 군대가 올라오고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비행기 타고 4시간이면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가 바로 날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전쟁에 속전속결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떡하냐. 결국은 이제 그러고 또 만약에 그걸 폭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최첨단 반도체 라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 가서 한국 쓰면 되죠. 그러면 이게 대만을 폭격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을 자초시키고 그걸 점령하려고 그러면 한국의 평택도 공격하는 게 맞죠. 그럼 이게 이제 북한을 통하든지 아니나 자기나 직접적으로 평택 미군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터뜨리면 이게 미군이 다른 데로 이동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실수 이렇게 해가지고 툭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의 TSMC와 같은 그런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도 이것도 안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대만에서 전쟁 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안에 들어 좀 따져봐야 되고 그 문제가 한국하고 관계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남의 집에 불난 거 구경하면 뭐 재밌지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반도체로 모든 것이 끝나고 또 이게 반도체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에 지금 최대의 무기 산업은 반도체예요. AI 가지고 전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뭐 AI 전쟁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무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돈 퍼줘가지고 반도체 국산하고 유럽도 하고 중국도 하고 일본도 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반도체 보조금 절대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세금만 자주 깎아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제 반도체 보조금은 뭐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재벌 기업한테 정부가 어떻게 공돈을 주냐 이런 이제 관점인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미국은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한테 돈을 왜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국은 재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미국 뭐 일본 다 재정 적자가 얼마나 나는데 주냐. 근데 그것은 관점을 달아야 되는 것이 지금 AI 전쟁 시대에는 반도체가 전쟁 무기고 반도체 주는 보조는 국방비예요. 근데 국방비를 안 쓰면 나라가 약해지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은 제가 볼 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의 봐서 최대한으로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재벌 기업이 돈 버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 수명이 다하는 순간에 기술이 떨어지는 순간에 이게 우리나라의 대미 외교, 대중 외교는 같이 끝나요. 한국을 이걸 대우해야 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저것은 뭐 국가 핵심 방산업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걸 제대로 키우는 것 그건 국방비고 그래서 보조금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줘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HBM에서 메모리에서 기술 경쟁력이 뭐 뒤에 따라오는 나라들보다 한 4단계 이상의 격차를 계속 유지해 이런 그대로 초격차를 유지하게끔 유지를 해줘야 되고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운드리를 대만 말고 대만 빼고 나면은 이제 가장 잘하는 나라가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그걸 돈을 안 줘가지고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굴러 들어온 호박을 발로 밟아 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하려면은 사회하고 이제 정치하고 이제 기업이 합의를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합의는 이 지금 시대가 그냥 보통이 AI 전쟁 시대고 미중의 전쟁 시대인데 거기 핵심에 반도체가 들어있고 그 반도체 중에서 반드시 메모리는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개털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범터를 개털로 만들래? 아니면 정말로 범터를 이제 더 세게 강하게 만들려는 우리 선택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 통일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북한하고 뭐 통일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개념 정도고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통일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인구 2,500만 되는 뭐 조그만 도시 뭐 섬 그거 하나 있으나 없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통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아직도 통일을 못했다. 전 세계에서 아이러니지만 이 분단된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중국은 공산당이 아직 국민당을 이거를 이제 못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명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실익은 뭐 반도체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예, 뭐 중국은 지금 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미중 전쟁이 다시 이제 발화가 됐고 거기에서 뭐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꺼진물도 다시 보고 또 싼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전평가된 것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그건 언제든지 이제 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일본, 한국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는 중국이 훨씬 높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을 투자를 하려면 두려움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 두려움은 공부입니다. 중국을 공부하지 않고 중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거는 삼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보면 이제 충분한 투자 매력도도 있고 또 투자의 찬스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회라는 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은 이제 공부한 사람, 준비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은 잡죠. 그래서 뭐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연구를 해보면 좋은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